요즘 아이들 문해력이 심각하다는 뉴스 자주 보시죠? 글자는 읽는데 뜻을 모르는 아이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교과서 밖에 진짜 세상을 설명하는 단어들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전문가들은 뉴스를 읽고 요약하는 행위를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평생의 자산이 될 지적 기초 자본을 쌓는 전략적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아침 식탁에서 오늘 날씨가 이상한 이유가 기후 위기 때문이라는데 엄마 생각은 어때요? 라고 묻는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뉴스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가 아니라 아이의 사고력을 폭발시키는 가장 훌륭한 엔진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우리 아이를 시사상식 풍부한 꼬마 지성인으로 만드는 뉴스 루틴의 모든 비결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몸소교육입니다. 오늘은 아이와 함께하는 뉴스 요약 루틴 만들기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을 꼭 보셔야 하는 이유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아이의 문해력과 디지털 리터러시는 물론이고 지식을 내면화하는 강력한 학습 루틴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30대 초등학생 부모님들이라면 가장 열정적이면서도 고민이 많은 시기를 지나고 계실 텐데 오늘 제가 그 고민을 해결할 명쾌한 전략을 드릴게요. 많은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히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그런데 책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빈틈이 바로 시사 어휘와 세상의 흐름이에요. 학교 공부는 잘하는데 정작 뉴스에 나오는 사회적 이슈는 전혀 모르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뉴스는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실제 사건을 다루는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특히 뉴스를 요약하는 훈련은 아이가 정보를 단순히 받아들이는 수동적 소비자가 아니라 자기만의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능동적 해석자로 변하는 결정적인 임계점이 되어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뉴스가 아이들에게 너무 어렵고 자극적일 거라고 생각해서 아예 차단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사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과학기술이나 환경문제 혹은 또래 아이들의 선행 이야기처럼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좋은 뉴스들이 정말 많아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학부모님은 아이와 매일 저녁 10분씩 뉴스 요약을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아이가 인플레이션이나 탄소 중립 같은 단어를 들으면 하품부터 했대요. 그런데 부모님이 인플레이션을 아이가 좋아하는 과자 값이 오르는 이유로 설명해주고 탄소 중립을 북극곰을 살리는 방법으로 연결해주니까 아이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이제는 아이가 먼저 기사를 가져와서 질문을 던질 정도로 지적 호기심이 왕성해졌죠.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이렇게 아이의 호기심에 불을 붙였다면 이제는 그걸 습관으로 정착시켜야 하는데요. 먼저 아이의 성향과 수준에 맞는 전략적인 매체 선택이 필요합니다. 매일 규칙적인 습관을 기르고 싶다면 어린이 동화나 어린이 조선일보 같은 일간지가 좋습니다. 매일 종이 신문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인지적 끈기인 그릿을 기를 수 있거든요. 깊이 있는 탐구를 원한다면 뉴스쿨 같은 디지털 플랫폼이나 위즈키즈 같은 월간지를 활용해 보세요. 영상이나 퀴즈 같은 멀티미디어 요소가 풍부해서 아이들이 훨씬 흥미로워합니다. 만약 읽기를 힘들어하는 아이라면 25단계로 세분화된 알바트로스 같은 매체로 읽기 성공 경험을 먼저 쌓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소스를 골랐다면 이제는 그걸 어떻게 요리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두 번째 단계는 바로 함께 읽고 핵심 키워드 3가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기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라고 하면 아이들은 금방 지치거든요. 대신에 이 기사에서 가장 중요해 보이는 단어 3개만 골라볼까 라고 미션을 주는 거죠. 이 과정은 아이가 기사 전체를 훑어보며 맥락을 파악하게 만드는 아주 훌륭한 요약 훈련이 됩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더 드릴게요. 아이가 고른 단어가 정답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칭찬해주세요. 너는 이 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구나. 왜 그렇게 생각했어? 라고 물어봐 주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사고는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이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아이 스스로 핵심을 찾아내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이제 단어 3개를 찾았다면 3번째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한 문장 요약과 맞다 호세프 질문 던지기예요.
저는 이걸 뉴스 일기라고 부르는데요. 포스트잇 한 장에 오늘 읽은 뉴스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는 거죠. 하지만 요약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유대인식 토론법인 하브루타입니다. 단순히 내용을 묻는 게 아니라 아이의 뇌를 격동시키는 4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첫 번째는 사실 확인 질문이에요. 기사에서 누가 무엇을 했니? 라고 물으며 객관적인 정보를 파악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상상과 추론 질문이에요. 이 사건은 왜 일어났을까? 라고 물으며 인과관계를 따져보게 하죠. 세 번째는 나와의 연결 질문입니다. 네가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하겠니? 라고 물으며 뉴스를 자신의 삶으로 가져오게 하세요. 마지막 4번째는 비판적 사고 질문이에요. 이 해결책에 아쉬운 점은 없을까? 라고 물으며 세상을 다각도로 보는 힘을 길러주는 겁니다. 유대인 교육의 핵심인 마타 호세프, 즉 내 생각은 어때? 라는 이 질문 하나가 아이를 단순한 수용자가 아닌 날카로운 비평가로 성장시킵니다.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어요. 많은 부모님이 아이가 뉴스 요약을 잘 하려면 배경 지식이 아주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뉴스 읽기 전에 미리 관련 용어를 공부시키거나 배경 설명을 길게 하려고 하세요. 하지만 학습 피라미드 이론에 따르면 수동적인 강의보다 이렇게 서로 질문하고 가르치는 방식이 기억률이 훨씬 더 높다고 해요. 뉴스를 읽으면서 모르는 게 나올 때마다 아이와 함께 스마트폰으로 검색해보고 같이 배워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부모님이 완벽한 백과사전이 될 필요는 전혀 없답니다. 오히려 엄마도 이건 처음 알았네라며 함께 호기심을 보이는 모습이 아이에게는 훨씬 더 강력한 학습 동기가 되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이렇게 아이의 호기심에 불을 붙였다면 이제는 그걸 습관으로 정착시켜야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뉴스 골든벨 놀이예요. 일주일 동안 함께 읽은 뉴스 중에서 퀴즈를 내고 정답을 맞히면 작은 보상을 해주는 거죠. 지루한 공부가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퀴즈쇼로 만들어주는 센스가 필요해요. 또한 뉴스 루틴은 매일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일주일에 딱 2번만 제대로 해도 아이의 문해력에는 엄청난 변화가 생기거든요. 규칙적으로 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뉴스를 통해 대화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는 거니까요. 아이의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과감하게 건너뛰는 유연함을 발휘해주세요. 만약 아이가 뉴스 자체를 너무 지루해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아이의 관심사부터 공략해 보세요. 스포츠를 좋아하면 경기 기사를 리더십이나 경제에 관심이 있다면 성공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찾아보는 시기죠. 처음에는 흥미 위주로 시작해서 서서히 사회 이슈로 넓혀가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부모님의 역할은 지식을 주입하는 선생님이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함께 궁금해하는 학습 메이트라는 걸 잊지 마세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가정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초등학교 4학년인 민수는 평소 자동차에 관심이 많다는 점에 차가 내서 전기차와 자율주행 관련 뉴스부터 같이 읽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사진만 보던 민수가 점점 기술 원리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기후 위기와 에너지 문제까지 관심을 확장하더라고요. 뉴스를 통해 어휘력이 풍부해지니까 자연스럽게 학교 사회 시간이나 과학 시간에도 자신감이 붙었고 성적까지 오르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가 하나 더 있어요. 뉴스는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은 되어야 읽을 수 있다는 편견이죠. 하지만 요즘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저학년 아이들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쉬운 뉴스 플랫폼이 정말 많습니다. 오히려 저학년 때부터 세상에 대한 관심을 열어주는 것이 나중에 교과 공부를 시작할 때 훨씬 더 부드러운 징검다리 역할을 해줍니다. 글자를 겨우 떼는 단계라면 부모님이 뉴스를 소리내어 읽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교육적 효과가 있어요. 자, 이제 실전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단계별 가이드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아이와 함께 뉴스 검색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저녁 식사 전후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아이가 직접 기사를 고르게 하는 거예요.
자신이 선택한 정보에 더 큰 책임감과 흥미를 느끼기 때문이죠. 세 번째 단계는 핵심 키워드를 찾고 포스트잇에 적어 냉장고나 아이 방문에 붙여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과물이 쌓일 때 아이의 자존감도 함께 올라갑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뉴스 루틴이 단순히 똑똑한 아이를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 아이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하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쥐고 자라지만 정작 정보의 바다에서 가짜 뉴스를 걸러내고 올바른 정보를 선택하는 힘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뉴스를 요약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은 아이가 온라인 세상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단단한 갑옷을 입혀주는 것과 같습니다. 단순히 글자를 읽는 문해력을 넘어 정보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미래 인재의 핵심 역량이 될 거라는 점은 이미 많은 전문가가 강조하고 있죠. 30대 초등학생 부모님들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바쁘고 열정적이면서도 늘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품고 계실 거예요. 일에 치이고 가사에 치이다 보면 정작 아이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시간이 부족해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시죠. 하지만 뉴스 루틴은 시간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매일 1시간씩 붙잡고 공부를 가르치는 것보다 하루 10분 뉴스를 통해 아이의 생각을 묻고 들어주는 시간이 아이의 정서와 인지 발달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워킹맘이나 워킹데디라도 퇴근 후 식탁에서 나누는 뉴스 한 토막이 아이에게는 그 어떤 비싼 학원 수업보다 값진 교육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부모님이 아이 앞에서 배우려는 자세를 보일 때 아이는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아이에게 뉴스를 요약하라고 지시만 하지 마시고 부모님도 옆에서 함께 요약해 보세요. 엄마는 이 기사가 이런 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어때? 라고 의견을 나누는 순간 거실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토론의 장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아이는 공부를 억지로 해야 하는 숙제가 아니라 세상을 알아가는 흥미진진한 탐험으로 인식하게 될 거예요. 이 다음에 소개할 포인트가 진짜 핵심인데요. 뉴스 루틴을 통해 기른 어휘력과 사고력은 결국 아이의 학교 성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이에요. 사회나 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어려운 용어들이 사실은 뉴스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뉴스에서 탄소 중립이라는 단어를 접한 아이는 과학 시간에 이 개념을 배울 때 훨씬 빠르고 깊게 이해하게 됩니다. 결국 뉴스는 학교 공부의 배경 지식을 탄탄하게 다져주는 가장 강력한 예습 도구가 되는 셈이죠. 오늘 알려드린 뉴스 요약 루틴을 딱 3줄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아이의 수준에 맞는 매체를 전략적으로 골라 읽기 성공 경험을 선물해 주세요. 둘째, 핵심 키워드 3개를 찾고 한 문장으로 정리하며 요약의 감각을 익히게 도와주세요. 셋째, 마타호세프 질문을 통해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관점을 세울 수 있도록 기다려주세요. 이 3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우리 아이는 세상을 읽고 스스로 길을 찾는 지혜로운 리더로 자라날 것입니다. 당장 오늘 저녁부터 아이와 함께 스마트폰으로 어린이 뉴스 한 편을 골라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거창한 기록장 없이 포스트잇 한 장으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아이의 생각 근육이 하루하루 단단해지는 걸 지켜보는 기쁨을 여러분도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후 위기가 뭐냐는 아이의 질문 기억하시죠? 이제는 당황하지 마시고 그 질문을 아이와 함께 드넓은 세상을 탐험하는 멋진 기회로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몸소 교육은 대한민국 모든 초등 부모님의 성장과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언제나 진심으로 응원합니다.